보통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낮에 보는 소변 횟수가 8회까지를 정상으로 봅니다. 일반적인 식생활을 했을 때 한 7회, 8회 정도가 되겠고요. 밤에는 예전에는 한 번까지 소변 보는 걸 정상이라고 했는데 야뇨증에 대한 원인이 밝혀졌고 야뇨증을 컨트롤하는 그런 약물이 나오면서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최근에는 밤에는 한 번도 안 보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뇨증이나 가민성 방광 이런 걸 진단할 때 배뇨일기를 써오라고 하는 이유가 또 하루 중 총 배뇨량은 얼마고 그중에 밤에 보는 소변량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중요한 우리 치료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하루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오셨는데 실제 소변량이 많으면서 자주 가시는지 소변량이 적으면서 소변이 자꾸 깨고 이러면 가민성 방광 이런 약을 먼저 써야 되겠고 또 남성 노인의 경우는 전립선 비대와 가민성 방광 약만 쓰면서 야간조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소변 마려서 두세 번 깬다 이래서 오십니다. 그래서 배뇨일기를 적어보면 하루에 총 보는 소변량이 한 2,500cc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한 두 번 깨시는데 한 250 소변량이 많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술 섭취를 줄이고 그 다음에 주무시기 전에 2시간 전부터 물 먹는 양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조절이 된다면 굳이 약을 쓸 필요가 없겠죠. 물을 많이 먹어서 화장실 자주 가는 거야 병이 아니죠. 또 야간뇨 원인 중에 많은 요인은 수면장애가 있습니다. 수면이 충분히 잠을 못 자서 자꾸 잠을 깨다 보니까 소변이 많아서 깨는 게 아니고 잠을 깨다 보니까 또 화장실 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는 수면을 조절해 줘야 돼요. 신경정신과 의사라든지 이런 분하고 협업을 통해서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수면을 조절해 줘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될 야뇨증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젖먹이 동물 포유류라고 그러죠. 포유류. 그러니까 뭐 사람, 소, 개, 돼지 이런 거는 이제 엄마 젖을 먹고 살잖아요. 제일 고등동물이거든요. 동물계에. 그 포유류는 해가 뜨고 해가 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우리가 모든 동물은 보통 잠을 잡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는 항이뇨 호르몬, 즉 이뇨작용을 하지 않게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 해가 있을 때는 이뇨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나오죠. 그래서 물을 먹으면 흡수돼서 콩팥에서 필요한 수분은 쓰고 넘치는 수분은 소변이나 이런 노폐물과 함께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이뇨작용이 낮에 해가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일어나는데 해가 지면 이런 호르몬이 나오면서 소변을 안 만들어요. 덜 만들어요. 그래서 잠을 좀 푹 자게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뿐만 아니고 동물의 몸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항이뇨 호르몬 분비에 문제가 있거나 나이가 드시면서 호르몬 분비가 기능이 좀 떨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떨어지냐면 분비가 적어져요. 그러면 낮에처럼 똑같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될 처럼 똑같이 소변을 만드니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겁니다. 배뇨일기를 써서 실제 소변량이 많으면서 밤에 소변량이 많은지를 보고 그럴 경우 써야 되는 거고 항이뇨 호르몬은 밤에 소변이 많아서 깨야 되고 소변량이 많을 경우 항이뇨 호르몬을 쓰는데 이런 항이뇨 호르몬을 쓰면 의사들이 명의 소리 듣는 약 중에 하나죠.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밤에 안 깨고 오줌을 안 누니까 잠을 푹 주무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 근데 항이뇨 호르몬 쓸 때 한 가지 주의점은 말 그대로 항이뇨 호르몬이니까 몸에 들어온 물을 안 나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약을 쓸 때는 약을 드시면서 취침 2시간 전에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없었지만 가끔 다른 병원 동료사들의 경험담을 하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이 약을 드시는데도 오랜만에 친구 왔다고 물을 술 한 잔 근하게 먹고 이 약을 먹었다. 그러면 몸에 수분은 많이 들어왔는데 안 빠져나가니까 몸에 있는 전해질 농도가 떨어지겠죠. 심한 경우는 나트륨이나 이런 전해질 농도가 떨어져서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이런 전해질 농도가 떨어지니까 심장 안 뛰겠죠.
그래서 응급실로 오십니다. 보통은 죽을 때까지 보유합니다. 환자분들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이거 한 1년 지나면 완치되겠죠? 그러면 저는 깔끔하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당뇨 고혈압이 약을 1년, 2년 먹으면 완치가 돼서 약을 중단하지 않죠. 약을 가지고 다스리고 조절하는 그런 질환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 비대, 가민성 방광, 야간 단뇨도 중간에 약을 끊어서 어떻게 변하느냐 볼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당뇨나 고혈압처럼 약을 가지고 조절하고 추이를 보는 질환이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계통 약은 이제 비교적 합병증이 적고 장복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입증된 약이죠. 이미 이런 약이 나온 지가 전립선 비대도 그렇고 가민성 방광도 그렇고 항이뇨 호르몬 제제도 너무 이제 10수년 지난 약이라서 안정성과 우리가 노하우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우리 65세 이상을 영어로는 에이징, 우리 한국말로 보면 노인이라고 그러는데 65세 노인 인구의 사망률 1위가 잘 아시다시피 암으로 인한 사망이 1위고 2위는 골절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 보고 야간조 약이면서 왜 골절로 인한 사망 2위를 약이 왜 하냐면 밤에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시면 멍합니다. 깼을 때 그 다음날 피곤하고 하루가 일과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면이 상당히 중요한데 젊을 때는 약간 수면을 충분히 못 취해도 우리 몸이 빨리빨리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걷고 있는데 요즘에 뭡니까? 킥보드 같은 거 휙 지나가면 이렇게 싹 잘 피하는데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그런 것도 느려지는 데다가 수면을 충분히 못 취하면 빨리 대처를 못해서 이렇게 툭툭 부딪히면서 골절이 잘 되죠. 안 그래도 뼈가 젊을 때보다는 잘 부러지는데 수면을 충분히 못 취한 노인 인구는 골절의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간뇨는 노인의 사망률, 삶의 질하고 크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